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린 게이블즈에 온 지 1년이 된 앤은 여전히 풍부한 상상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자신의 다락방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행복해하던 앤은 절친한 다이애나와 함께 평범한 가문 비나무 숲의 유령의 숲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온갖 무서운 괴담을 지어내며 즐깁니다. 어느 저녁 마릴라가 심부름을 시키자 앤은 자신이 지어낸 유령들이 무서워 숲을 지나가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앤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결심한 마릴라는 단호하게 밤 심부름을 강행합니다. 결국 앤은 자신이 만든 공포에 벌벌 떨며 죽을 힘을 다해 숲을 통과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다시는 장소에 유령을 상상해 넣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21장 향료에 있어서의 새로운 출발. 세상에 린드 아주머니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만남과 헤어짐밖에 없나 봐요. 6월의 마지막 날 앤이 부엌 탁자에 쓰기판과 책들을 내려놓고 아주 축축해진 손수건으로 붉어진 눈을 닦으며 애처롭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학교에 손수건을 한 장 더 챙겨가길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가 단지 필립스 선생님이 떠난다는 이유만으로 눈물을 닦느라 손수건 2장이 필요할 만큼 그를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전혀 몰랐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제가 정말 그를 아주 많이 좋아해서 울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앤이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냥 다른 애들이 다 울어서 저도 울었어요. 루비 길리스가 시작했거든요. 루비 길리스는 자기가 항상 필립스 선생님을 미워한다고 단언해왔지만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모든 여자애가 하나둘씩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저를 길 어떤 남자애랑 같이 앉게 했던 때를 기억하려고 애썼죠. 그리고 칠판에 제 이름 끝에 이를 빼고 썼던 때랑 제가 기하학에서 본 중 최악의 멍청이라고 말하며 제 철자를 비웃었던 일,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못되고 냉소적이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왠지 그럴 수가 없어서 저도 그냥 울어야만 했어요. 제인 앤드류스는 필립스 선생님이 떠나면 얼마나 기쁠지 한 달 동안 떠들어대며 자기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제인이 우리 중 누구보다 더 심하게 울었고 눈물이 날 거라 예상치 못해서 자기 손수건을 안 가져온 바람에 오빠한테 손수건을 빌려야만 했어요. 물론 남자애들은 울지 않았지만요. 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셨거든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학교에서 떠들고 쓰기판에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이랑 프리시를 놀렸던 모든 일들이 끔찍하게 미안하고 후회됐어요. 제가 민니 앤드류스처럼 모범적인 학생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민니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자애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어요. 캐리 슬로는 몇 분마다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우리가 기운을 차릴 법할 때마다 그 말이 우리를 다시 울게 만들었어요. 정말 끔찍하게 슬퍼요.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앞두고 있는 2달간의 방학이 있는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 있을 수는 없겠죠. 안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게다가 역에서 오시는 새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으면서도 새로운 목사님께 약간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모님은 아주 예뻐요. 물론 왕실처럼 우아하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요. 목사님이 왕실처럼 우아하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는 건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서 안 될 것 같긴 해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인 뉴브리지의 목사님 사모님은 옷을 너무 유행에 맞춰 입어서 아주 나쁜 본보기가 된대요. 우리 새 목사님 사모님은 예쁜 퍼프 소매가 달린 파란색 머슬린 드레스에 장미로 장식된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제인 앤드류스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퍼프 소매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야박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왜냐하면 전 퍼프 소매를 갈망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요. 게다가 사모님이 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참작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사관이 준비될 때까지 린드 아주머니 댁에서 하숙하실 거래요. 그날 저녁 마릴라가 린드 아주머니 댁에 가면서 지난 겨울에 빌렸던 퀼트 돌려주겠다는 공언한 목적 외에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면 그것은 에이벌리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정겨운 약점이었다. 린드 아주머니가 빌려주었던 많은 물건이 때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들까지도 그날 밤 빌려갔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목사님, 더군다나 아내가 있는 목사님은 사건이 드물고 간격이 먼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합법적인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애니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전임자 벤틀리 노목사님은 18년 동안 에이벌리의 목사로 재직했었다. 그는 올 때도 홀업이었고 그가 머무는 동안 해마다 이런저런 사람과 정기적으로 혼사풍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라비로 남았다. 지난 2월에 그는 직무를 사임하고 교인들의 아쉬움 속에 떠났는데 교인들 대부분은 웅변가로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노 목사님에 대해 오랜 교제에서 생겨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 후 에이벌리 교회는 시험 설교를 하러 일요일마다 차례로 찾아오는 수많은 다양한 후보자와 임시 대리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일종의 종교적 유흥을 즐겼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부모들 교회의 어른들의 심판에 의해 합격이나 불합격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낡은 커스버트 가문 예배당 좌석 구석에 고분고분하게 앉아있던 어떤 작고 붉은 머리 소녀 역시 그들에 대한 자기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매슈와 충분히 논의하곤 했다. 마릴라는 어떤 형태로든 목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항상 거절했지만 말이다. 스미스 씨는 정림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매슈 아저씨. 이것이 앤의 최종 요약이었다. 린드 아주머니는 그분의 설교 전달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 그분의 가장 큰 결점은 벤틀리 목사님과 똑같았어요. 바로 상상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테리 씨는 상상력이 너무 지나쳤어요. 제가 유령이 나오는 숲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상상력이 자기를 멋대로 끌고 가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게다가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그분의 신학은 견실하지 못하대요. 그레셈 씨는 아주 선하고 종교적인 분이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위험이 없었죠. 목사님에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매슈 아저씨? 전 마셜스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린드 아주머니가 그분에 대해 특별히 수소문해 보시더니 그분은 결혼도 안 했고 심지어 약혼도 안 했대요. 아주머니 말씀이 이벌리의 젊은 미혼 목사님을 모시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래요. 신도들 중에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린드 아주머니는 참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죠. 안 그래요, 매슈 아저씨? 앨런 씨를 청빙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분의 설교는 흥미로웠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인 것처럼 기도를 하셔서 좋았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분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1년에 $750를 주면서 완벽한 목사님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아주머니가 모든 교리 문답에 대해 철저히 질문해 보셨는데 그분의 신학은 견실하대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목사님 아내쪽 식구들도 아는데 아주 점잖은 집안이고 여자들이 다 살림꾼이래요. 린드 아주머니는 남편의 건전한 교리와 아내, 훌륭한 살림 솜씨가 목사 가정을 위한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목사님과 사모님은 젊고 인상이 좋은 부부였는데 아직 신혼이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평생의 과업에 대해 선하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이벌리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높은 이상을 가진 솔직하고 쾌활한 이 젊은이와 목사관의 안주인 자리를 맡게 된 밝고 다정한 작은 숙녀를 좋아했다. 애는 곧바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앨런 부인과 사랑에 빠졌다. 애는 또 한 명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 단짝을 발견한 것이다. 앨런 아주머니는 정말이지 사랑스러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앤이 발표하듯 말했다. 아주머니가 우리 반을 맡으셨는데 정말 멋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즉시 말씀하셨는데 마릴라 아주머니도 아시다시피 그게 정확히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거든요. 내 말을 믿으마. 마릴라가 단호하게 논평했다. 루비 길리스 말고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루비는 이번 여름에 주일학교 소풍이 있느냐고 물었죠. 전 그게 공과 공부 내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리 적절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내용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관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앨런 아주머니는 그냥 미소 지으시며 아마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앨런 아주머니는 미소가 참 예쁘세요. 뺨에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보조개가 있거든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뺨에 보조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반도 안 될 만큼 덜 말랐지만 아직 보조개는 없어요. 만약 보조개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앨런 아주머니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좋게 말씀해 주셨죠. 전전에는 종교가 그렇게 즐거운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항상 일종의 우울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앨런 아주머니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만약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벨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요. 벨 선생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못된 짓이야.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벨 선생님은 정말 선한 분이란다. 오, 물론 그분은 선하시죠. 앤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분은 선함 속에서 어떤 위안도 얻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전 그게 기뻐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할 거예요. 앨런 아주머니는 춤추고 노래하기엔 너무 아이가 많으신 것 같고 물론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위험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기쁘고 설령 그것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거라는 걸 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조만간 앨런 목사님 내외를 차 대접에 초대해야겠구나. 마릴라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 집 말고는 거의 모든 곳을 다 가보셨을 테니까 어디 보자. 다음 주 수요일이 그분들을 모시기에 좋은 때겠어. 하지만 매슈에겐 한마디도 하지 마라. 만약 그분들이 오신다는 걸 알면 그날 어디든 나갈 핑계를 찾아낼 테니까. 벤틀리 목사님에겐 아주 익숙해져서 상관없어 하셨지만 새로운 목사님과 친해지는 건 힘들어 하실 게다. 특히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은 매슈를 죽을 만큼 겁먹게 할 테니까 죽은 사람처럼 비밀을 지킬게요. 앤이 확언했다. 그런데 마릴라 아주머니,
이번 기회에 제가 케이크를 하나 만들게 해주실래요? 앨런 아주머니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아주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는 케이크를 꽤 잘 만들 수 있잖아요. 레이어 케이크 층층이 쌓은 케이크를 만들어 보렴. 마릴라가 약속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초록 지붕집에서는 대대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목사님 내외를 차대접에 초대하는 것은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일이었고, 마릴라는 에이벌리에 그 어떤 살림꾼들에게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애는 흥분과 기쁨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화요일 밤 황혼 무렵 애는 숲의 요정의 샘 옆에 있는 커다란 붉은 돌 위에 다이애나와 앉아 전나무 진액을 묻힌 작은 나뭇가지로 물 위에 무지개를 만들며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다이애나, 내일 아침에 내가 만들 케이크랑 마릴라 아주머니가 차 마시기 직전에 만드실 베이킹 파우더 비스킷만 빼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 정말이지 다이애나. 마릴라 아주머니와 난 이틀 동안 정말 바빴어. 목사님 가족을 초대한다는 건 정말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야. 난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 집 찬방을 꼭 봐야 해. 정말 장관이라니까. 젤리 형태의 닭고기 요리 젤리드 치킨랑 찬소여 요리를 낼 거야. 붉은색과 노란색 두 종류의 젤리랑 휘핑크림, 레몬파이, 체리파이, 그리고 세 종류의 쿠키와 과일 케이크도 준비했어.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목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아껴두시는 그 유명한 노란 자두 절임이랑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그리고 아까 말한 비스킷도 낼 거야. 또 각 구운 빵과 오래된 빵 둘 다 준비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소화 불량이셔서 새 빵을 못 드실 경우를 대비해서야.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목사님들은 소화 불량이 많다지만 앨런 목사님은 목사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만든 레이어 케이크를 생각하면 몸이 떨려. 오, 다이애나. 만약 케이크가 잘 안 되면 어쩌지? 어젯밤 꿈에는 커다란 레이어 케이크 머리를 한 무시무시한 도깨비한테 계속 쫓겨다녔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다이애나가 위로했다. 다이애나는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류의 친구였다. 확신하는데 2주 전 아이드러일드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네가 만든 케이크 한 조각은 정말이지 훌륭했거든. 응. 하지만 케이크라는 건 꼭 내가 특별히 잘 만들고 싶어 할 때만 망쳐버리는 아주 끔찍한 습성이 있어. 애니 전나무 진액을 특히 잘 바른 나뭇가지를 물에 띄우며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그냥 신의 섭리에 맡기고 밀가루를 넣는 걸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오, 봐봐 다이애나. 정말 예쁜 무지개야. 우리가 가고 나면 숲의 요정이 나와서 이걸 스카프로 쓰지 않을까? 숲의 요정 같은 건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다이애나의 엄마가 유령이 나오는 숲 소동에 대해 알게 되셨고 그 일로 단단히 화가 나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이애나는 더 이상 앤의 상상력을 흉내내는 비상을 삼가게 되었으며 해롭지 않은 숲의 요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정이 있다고 상상하는 건 정말 쉬운걸. 앤이 말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며 요정이 정말 이곳에 앉아 샘물을 거울 삼아 머리카락을 빗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곤 해. 가끔은 아침 이슬 위에 요정의 발자국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오, 다이애나. 요정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애는 너무 설레어 잠을 잘 수 없었기에 해가 뜰 때 일어났다. 전날 저녁, 샘물에서 물장난을 친 탓에 코감기에 심하게 걸려버렸지만 그날 아침 요리에 대한 앤의 관심을 꺾으려면 적어도 폐렴 정도는 걸려야 했을 것이다. 아침 식사 후 앤은 케이크 만들기에 착수했다. 마침내 케이크를 넣고 오븐 문을 닫았을 때 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케이크가 잘 부풀어 오를까요? 만약 베이킹 파우더가 좋지 않으면 어쩌죠? 새로 산 통에서 꺼내 썼거든요. 그런데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요즘은 모든 게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좋은 베이킹 파우더를 구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대요. 린드 아주머니는 정부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수당 정부가 그런 일을 할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만약 케이크가 부풀지 않으면 어쩌죠? 그게 없어도 먹을 건 충분하단다. 마릴라는 이 사안에 대해 감정 섞이지 않은 태도로 대답했다. 하지만 케이크는 정말로 부풀어 올랐고 황금빛 거품처럼 가볍고 폭신폭신하게 오븐에서 구워져 나왔다. 기쁨으로 얼굴이 발그레해진 애는 루비색 젤리를 층층이 발라 케이크를 합치며 상상 속에서 앨런 아주머니가 그것을 드시고 어쩌면 한 조각 더 달라고 하시는 모습까지 떠올렸다. 마릴라 아주머니, 당연히 제일 좋은 찻잔 세트를 사용하실 거죠. 애니 말했다. 제가 양치식물과 들장미로 식탁을 장식해도 될까요? 난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마릴라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실속 없는 장식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베리 아주머니네도 식탁이 장식되어 있었는걸요. 뱀 같은 지혜가 아주 없지는 않았던 앤이 슬쩍 말을 꺼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멋진 찬사를 보내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거운 잔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 좋을 대로 하려무나 베리 아주머니나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마릴라가 말했다. 다만 접시와 음식을 놓을 자리는 충분히 남겨두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애는 베리 아주머니의 장식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자신만의 방식과 스타일을 살려 식탁을 꾸미는데 온 힘을 다했다. 장미와 양치식물이 풍성한 데다 엔트규의 예술적 감각까지 더해져 그 차 테이블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다. 애니 한 거예요. 마릴라가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말했고 애는 앨런 아주머니의 찬성 어린 미소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엔 너무 과분한 행복이라고 느꼈다. 매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직 신령님과 엠만이 알 법한 방법으로 이 모임에 끌려온 상태였다. 그는 너무 수줍어하고 불안해해서 마릴라는 절망한 채 그를 포기했었지만 애니 그를 아주 성공적으로 다독인 덕분에 지금 그는 제일 좋은 옷과 하얀 칼라를 갖춰 입고 식탁에 앉아 목사님과 제법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모님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건 아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앤의 레이어 케이크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결혼식 종소리처럼 즐겁게 흘러갔다. 이미 어질러질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대접받은 앨런 아주머니는 케이크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앤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본 마릴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 이건 한 조각 드셔 보셔야 해요. 앨런 아주머니, 애니 사모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맛을 봐야겠네요. 앨런 아주머니가 웃으며 통통한 삼각형 조각 하나를 덜어갔고 목사님과 마릴라도 똑같이 했다. 앨런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자 아주 묘한 표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케이크를 먹었다. 마릴라는 그 표정을 포착하고 서둘러 케이크 맛을 보았다. 앤 셜리, 마릴라가 외쳤다. 도대체 이 케이크에 뭘 넣은 거니? 레시피에 적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앤이 괴로운 표정으로 부르짖었다. 오, 괜찮지 않은 건가요? 괜찮다니, 이건 그냥 끔찍한 맛이야. 앨런 목사님, 그거 드시지 마세요. 앤, 내가 직접 맛을 보렴. 무슨 향료를 썼니? 바닐라요. 케이크 맛을 본 후 굴욕감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앤이 말했다. 바닐라만 넣었어요. 오, 마릴라 아주머니, 분명 베이킹 파우더 때문일 거예요. 제가 그 베이킹 파우더가 의심스럽다고 베이킹 파우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내가 쓴 바닐라 병 좀 가져와 봐라. 애는 찬방으로 달려가 갈색 액체가 반쯤 차 있고 누렇게 변한 라벨에 최상급 바닐라라고 적힌 작은 병을 들고 돌아왔다. 마릴라는 병을 받아 코르크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았다. 맙소사, 너 케이크에 진통제 아노다인 리니먼트를 넣었구나. 지난주에 진통제 병이 깨져서 남은 걸 빈 바닐라 병에 부어두었단다. 너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은 내 잘못도 있긴 하다만 제발 좀. 냄새도 안 맡아본 거니? 이 이중의 망신 속에서 애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맡을 수가 없었어요. 코감기가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남기고 애는 박공지붕 방으로 정말이지 도망치듯 달려가 침대 위로 몸을 던졌고 그 어떤 위로도 거부하는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다. 이윽고 계단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오, 마릴라 아주머니. 괜히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흐느끼며 말했다. 전 영원히 망신살이 뻗쳤어요. 전 절대로 이 일을 잊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소문이 퍼지겠죠. 에이벌리에서는 항상 소문이 나니까요. 다이애나가 케이크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전 사실대로 말해야만 할 거예요. 전 평생 케이크에 진통제 향을 입힌 소녀로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길학교 남자애들은 이 일을 두고두고 비웃겠죠. 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께 한 줌의 그리스도교적 동정심이라도 있다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제가 내려가서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시고 나면 설거지를 할게요. 하지만 전 다시는 앨런 아주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아주머니는 제가 독살하려 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독살하려 했던 고아 소녀를 아신대요. 하지만 진통제는 독이 아니에요. 케이크에 넣는 건 아니지만 원래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마릴라 아주머니, 앨런 아주머니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래요. 내가 직접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니? 유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앤이 벌떡 일어나 보니 앨런 아주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웃음기 띤 눈으로 자신을 살피고 있었다. 착한 얘야,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된단다. 앤의 비극적인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마음이 쓰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얘야,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냥 재미있는 실수일 뿐이야. 오, 아니에요. 저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앤이 허망하게 말했다. 전 아주머니를 위해 그 케이크를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안다. 얘야.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내 친절과 배려에 대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알아주렴. 자,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나랑 같이 내려가서 내 화단을 보여주지 않을래? 커스버트 약 마릴라 아주머니, 예. 너만의 작은 화단이 있다고 말해주더구나. 나도 꽃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꼭 보고 싶단다. 애는 앨런 아주머니가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인 것이 참으로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 위로를 받았다. 진통제 케이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손님들이 떠날 때 애는 그 끔찍한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내일은 아직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면 멋지지 않나요? 장담하건 때 넌 내일도 실수를 잔뜩 저지를 거다. 마릴라가 말했다. 너처럼 실수를 잘 만들어내는 애는 본 적이 없구나. 네, 저도 그건 잘 알아요. 앤이 슬프게 인정했다.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저에게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하신 적 없나요? 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는 않아요. 항상 새로운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구나. 오, 모르시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실수들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때는 실수가 끝이 나겠죠.
그건 정말 위안이 되는 생각이에요. 글쎄다. 가서 그 케이크나 돼지들에게 갖다 주는 게 좋겠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사람이 먹기엔 적당하지 않아. 제리부트 일꾼라도 못 먹을 거다. 앨런 목사님 내외를 차 대접에 초대하겠다는 마릴라의 말로 인해 부푼 기대를 안고 케이크를 만들었던 애는 케이크 속에 최상급 바닐라 대신 진통제를 넣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이렇게 실수를 하는 모습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